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이입니다. 오늘은 배꼽사이 번외편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문턱이 높아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외래 진료 순서를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정신이에요.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경쟁도 극심해지고 있어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체적 질환이나 불편함은 정신적 문제로부터 비롯되거나 반대로는 정신적 문제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이는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버텨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근무하는 동안 느낀 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은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 수면의 패턴이나 양상이 평소와 달라졌다 등등 감정 변화 등 조금이라도 평소와 달리 변화가 있다면 바로 외래로 오십니다. 교수님들마다 진료가 다른데 그것도 아시지만 일단 그냥 오세요. 외래에 내원하면 어떻게든 간호사가 해결해 줄 것을 알고 그냥 오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단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은 일단 문턱이 높아요. 너무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정말 진료를 빠르게 받아야 하시는 분이신데 시기를 놓쳐서 만성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기에 아쉬워서 오늘은 정신과에 오시면 간호사는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외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병원의 근무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처음 진료 빠른 예약 이 경우는 예약 상담원이 진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고 온라인 예약의 경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 하신 후 예약을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병원마다 다른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진료과 센터 클리닉 각 교수님들의 전문 진료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안과, 내과에서도 진료 분야가 나뉘어지듯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교수님들마다 전문 진료 분야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교수님의 경우 불면증, 조울증, 소아청소년, ADHD, B 교수님의 경우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 불안, C 교수님의 경우 건망증, 치매, 산후우울증, 만성피로, D 교수님의 경우 강박, 암 환자 정신건강, E 교수님의 경우 스트레스 의학, 알코올 중독, 우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하고 증상에 따라 원하는 교수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예약 상담원에게 예약을 하시면 돼요. 정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초진 환자분은 예약을 하시더라도 최소 3, 4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가능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래 진료를 진행할 때 신환, 초진, 재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환, 초진, 재진. 신환의 경우는 땡땡 병원을 처음 오시는 분, 초진의 경우는 땡땡 병원에서 과거 피부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피부과에서 진료는 보셨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처음 보시는 분을 초진으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재진의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 초진, 재진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제가 그 다음 거를 한번 안내해 볼게요.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약 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30분당 5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진료셀을 열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9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9시 이게 진료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0, 1, 4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1 이거는 초진, 4 재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에 0은 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순서를 신안, 초진, 재진으로 나누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9시 30분 거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9시 30분의 경우는 신안 0명, 초진 0명, 재진은 5명. 10시 안내해 볼게요. 10시의 경우는 신안 1명, 초진은 없고요. 그리고 재진은 4명을 받을 수 있다. 이라는 표시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수익 관련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간호사가 아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병원 진료 전 예약 문자 받으신 적 있으세요? 몇 월 며칠 예약이십니다. 못 오실 경우 재예약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확인하시고 못 오실 경우에는 예약을 꼭 변경해 주시라는 게 혹시라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한 환자분이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보실 수 있을 자리였었는데 못 오셔서 부도 환자가 나와서 0명이다. 이 처리가 되면 그 빈자리에 다음 분을 땡겨서 예약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도 환자 관리는 외래 담당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어서 환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날짜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빈자리에 최소 1주 또는 2주 후에 예약된 환자분들께 전화를 해서 예약을 앞당기려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초진 예약 후 기다리는 날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보호자분들의 경우 얼마나 답답하시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신청하셨겠어요.
외래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혹시 부도 환자는 없는지 예약 날짜를 좀 더 앞당겨 줄 수 없는지 전화해 보세요.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다음은 제가 셀을 먼저 좀 일찍 클릭을 하긴 했는데요. 드디어 예약 날짜에 맞춰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첫 진료를 보시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경우 진료의뢰서, 약 처방전,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세요. 또 교수님이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의 면담을 깊게 하셔서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방 구조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조이지만 과거 2018년 12월 31일 모 병원에서 환자분이 휘두른 흉기로 돌아가신 어떤 교수님의 일로 인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옆방끼리 문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전문 교수님의 방은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놀이방처럼 만들어 놨어요. 인형, 로봇, 새칠하기, 음악이 나오는 책, 주방기구 등등 장난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인 전문 교수님의 방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진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병원에 도착을 하시면 일단 외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환자 확인을 위해 성함, 생년월일을 질문할 거예요. 대답하시면 되시고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오늘 처음 진료시죠? 교수님 진료하시기 전에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먼저 예진을 하실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예진을 진행하는 방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예진을 하시고 그 후에 교수님이 진료방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예진이 끝나고 진료 순서가 되면 간호사가 담당 교수님이 계시는 몇 번 방으로 들어가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신장내과 외래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료방 안에는 환자분, 교수님, 간호사 이렇게 셋이 있었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분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그 환자분 이렇게만 진료실에 계십니다. 또는 환자분, 보호자. 소아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호자분들이 함께 들어가고 있으시고요.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분이 옆에 있으면 속 마음을 다 말할 수 없다 하여 환자분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여 보호자분은 외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기의 환자분의 경우는 보호자와 대동을 하시거나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시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진료실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첫 진료가 끝나시고 나서 간호사실로 오시면 교수님의 처방에 따라 경구약 또는 주사제제 투약 안내, 금식 혈액검사, 금식이 아닌 혈액검사, 뇌파검사, 심리검사 등등등에 대해서 모두 안내를 하고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제가 외래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사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진료 보시는 날 심리 검사를 진행하시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일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햄디, 햄A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 경우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신과적 진단평가의 경우는 최소 3,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빈 예약칸에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임상심리사 선생님께서 예약된 날짜에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시고 오시는 날은 오직 환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의료진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외래 진료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에는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버텨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면 간호사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혼자 버티시지 말고 도움 요청 전화라도 꼭 주세요.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